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나가노현 카루이자와 마치에서 개최된 선진 7개국 외무장관 회담은 4월 18일 선진 7개국 외무장관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같은 날 폐막했습니다. 선진 7개국 외무장관 국동 성명에서는 북조선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 오늘은 그 북조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북조선이 고체 연료식 대륙간弾道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4월 13일에 발사한 것을 포함하여 북조선의 전례 없는 수의 불법弾道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한다. 그 어떠한 것들도 여러 유엔 안보리 교리를 위반하고 있다. 북조선의 행동은 핵무기 사용에 관한 점점 더 상황을 고조시키고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상황과 맞물려 지역 안정을 해치고 국제 평화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북조선에 대해 핵실험 또는弾道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발사를 포함해 불안정화를 초래하거나 도발적인 그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선택되는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포함하여 신속하고 결속된 강력한 국제적 대응으로 대처되어야 한다. 우리는 관련된 유엔 안보리 교리에 따른 핵무기 및 기존 핵 계획과 기타 대량 살상 무기 및弾道미사일 계획에 북조선에 의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혹이라는 목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표명한다. 우리는 북조선에 대해 핵무기 비확산 조약 및 국제 원자력 기관인 IAEA 보장 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과 동시에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 및 비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북조선은 핵무기 비확산 조약 하에서 핵무기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 가질 것도 결코 없다. 우리는 북조선에 대해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온 대화의 요청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북조선의 대량 살상 무기 및弾道미사일 계획이 존재하는 한 제재는 모든 국가에 의해 완전하고 은밀하게 실시되고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북조선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맞서기 위해 한층 더 국제적인 연계를 요청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북조선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계획을 우선시하는 선택으로 야기된 북조선에서 확대되는 인도적 위기를 깊이 우려한다. 우리는 북조선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북조선이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도 기관에 의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아프리카의 동북부에 위치한 수단에서 정부군과 준군사 조직과의 무력 충돌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수단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의 긴급 대피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북조선은 수단과 1969년에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고 김정일 시대에는 북조선이 수단으로 군사 교관을 파견하는 등 북조선에서는 잘 알려진 나라였습니다만 북조선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조선 경제 제재에 동참하여 북조선과 교류를 단절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자국민 보호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4월 24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자단의 취재에 내란으로 전투가 격화되고 있는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한 수단에서 재류 일본인을 퇴피시켰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공적으로 일본인 피난을 수행한 대사관과 자위대를 비롯한 관계자의 노력에 대한 경의와 감사를 말함과 동시에 협력해준 한국, 아랍에미리트 연방을 비롯한 관계 각국 및 유엔 등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를 말했습니다. 저는 기시다 총리 스스로가 수단에서 자국민을 보호한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테레비로 보고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일본에 살고 있는 것에 안심감을 가졌습니다. 또한 며칠 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수단으로 항공자위대의 수송기를 파견할 것이라는 방위 대신의 발표 후 대형 수송기가 공항을 떠나는 영상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국민 보호가 국가의 최우선 사항이라는 점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도 자국민 보호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 당국은 납치된 일본인 구출에 관한 일본 정부, 피해자 가족 그리고 일본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일본 반동 분자들에 의한 북조선을 말살하기 위한 반공화국 책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납치 진실을 알 수가 없는 여러분들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저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전원의 구출을 일본 정부에 호소하고 국민 계몽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 교수를 만나 일본인 납치 문제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다수의 일본인의 행방불명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관계기관의 수사와 망명한 북조선 공작원의 증언 등에 의해 이러한 행방불명 사건의 다수가
북조선에 의한 납치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1991년 5월 일본과 북조선과의 국교 정상화 협상 때 일본 측은 리은혜 사건을 제기한 데 대해 북조선 측은 날조라며 부정하여 이로 인해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리은혜 사건이란 1987년에 한국의 여객기를 폭파한 범인 김현희가 체포되어 한국에 이송된 후 기자회견에서 리은혜라는 일본에서 납치되어 온 여성과 함께 생활하고 1대1로 일본인화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1대1로 일본인화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1997년에는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가 결성되었으며 피해자 구출을 위한 서명운동 등이 전개되었습니다. 2002년 9월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북조선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은 마침내 처음으로 납치를 인정하고 사죄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5명의 납치 피해자가 귀국했습니다. 북조선은 일본 측에 대해 납치 피해자 가운데 8명은 사망하고 4명은 북조선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8명의 사망 원인에는 부자연사가 너무 많은 데다가 이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귀국한 5명을 포함해 현재 17명을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하여 혈연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년 이상 오랜 기간 단념하지 않고 조사와 구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학 교수에게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학 교수는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또한 자식을 둔 부모로서 이 납치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에 관한 구출 문제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의 원칙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고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단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로 말하였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일본은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납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인도 문제이고 북조선 당국이 주장하고 있는 반공화국 적대 정책이 아니라 자국민 보호 정책에 근거한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는 굶지 않기 위해 또는 보다 나은 자유로운 삶을 위해 북조선을 탈출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만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인권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에는 약 10,0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북조선으로의 송환에 떨면서 숨어 있고 또한 많은 여성 탈북자들이 인신매매의 피해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조선의 여러분들도 생존권이 보장되는 자국민 보호 정책이 실현된 사회에서 안심하여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자국민 보호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서계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74년의 히트곡 아그네스 첸의 포켓 가득한 비밀, 그리고 1989년의 히트곡 지기의 글로리아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오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그네스 첸의 포켓 가득한 비밀, 지기의 글로리아 두 곡을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